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훈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볕이 아주 따갑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 더위 계속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 아침 기온이 벌써 20도로 시작했는데요. 오전 한때 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도 해야 되고요.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기운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로 적용될 소음 측정이 연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횡성 지역 내 측정 지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좀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토지문화재단이 오는 11월까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인문 강좌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를 개최합니다. 그 내용 소개하겠고요. 또 미 분양관리 지역에서 원주가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전기차가 이달 말에 출고 및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횡성 모빌리티 사업에 참여 중인 디피코에서 생산된 전기차량이 최근에 정부의 130개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해 이달 말부터 일반인들의 구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횡성의 전기차 생산 경제 효과 3조 77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8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교 1학년의 무상교육 방안을 두고 강원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계류시킨 가운데 민병희 교육감이 내년도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자체 재정으로라도 지원하겠다면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내년도 정부 지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추진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 기관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야간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 경포 등 해수욕장 8곳은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 야간에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엔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횡성 지역의 군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로 적용될 소음 측정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횡성 지역 내 측정 지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겠네요. 군 항공기 피해 보상 규정이 담겼죠. 일명 군소음법. 예정대로라면 오늘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 규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죠.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소음법은요, 지난해 11월 공표됐죠. 그래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요. 올해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필요한데요. 지난 5월에 국방부가 일선 시군에 내려보낸 시행령에는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보상 지역에 대해서 좀 과도한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제한 규정을 담아서 일선 시군의 반발이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뒷거리만한 보상의 소음 지역에 대한 개발은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국방부의 일선 시군의 이 같은 좀 의견을 토대로 빠르면 이달 중에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 안에 어떤 수정안이 나올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1년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달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좀 세부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건 아닌데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방부가 당초 발표한 대로 뭐 건축물의 신중축 등이 제한될 경우 오히려 뭐 지역 개발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또 우리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좀 핵심 쟁점을 좀 짚어보죠. 예,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국방부는 그 군용 비행장과 군사시장 주변 지역의 그 소음 영향도를 일단 조사를 한 뒤에요. 이들 지역을 소음 영향도 기준으로 1종부터 3종 구역으로 나눠서 좀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국방부의 그 단초 계획을 보면요. 그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로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기간이라든가 네. 거주 방식, 피해 정도에 따라서 1인당 월 최대 6만 원에서 3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이 소음 피해 그 보상 기준인 그 80웨클이 좀 너무 높다 이런 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서요. 네.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로 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소음 피해 지역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좀 소음 측정 주기인데요. 지금 국방부는 당초에는 7년으로 예고했는데 이것을 5년 단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 신증축 개발 제한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로 반발을 사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네. 국방부는 소음 그 영향도에 따라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의 용도를 1종 지역은 완충 녹지 지역, 2종 지역은 공업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 3종 지역은 중공업 지역과 상업 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제한할 예정이고요. 이들 지역에서 건물 신증축도 강도 높게 제한한다는 규정을 제시해서 일선 시군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규정도요, 국방부가 좀 대부분 좀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 지역에 한해서만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증축을 허가고요. 나머지 지역은 신증축을 현행대로 자유롭게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그 손실 보상 이외에 별도의 그 주민 지원 사업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은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전혀 좀 빠질 것으로 봐서 좀 논란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토지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주택지 등도 좀 이런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관심사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당초 우려했던 상황에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한 것 같네요.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많이 완화가 되었네요. 일정도 일단 방음벽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고요. 또 2, 3종 같은 경우는 현재 신증축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보상책도 조금 더 확대됩니다만은 지금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위견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좀 더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강원도에서 이 법에 지금 군소음법에 저촉되는 지역은요, 그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12곳입니다. 대표적으로 군용 비행장이 있는 춘천이나 원주, 강릉, 행성, 양구를 비롯해서 군 사격장이 몰려있는 철원, 하천 등 접경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8전투 비행단이 있죠. 원주 이 8전투 비행장과 인접해 있는 행성읍 전역과 원주 소초면 지역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3년에 한 번씩 피해 보상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올해 중에 그 소음 측정을 실시한 뒤에요. 이 자료를 근거로 내년 말까지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그 대상 주민과 보상액을 좀 산정을 해서 2022년쯤 돼야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직 멀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러한 것의 가장 또 기본 중에 기본이 기초 베이스가 이제 결국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을 놓고서 좀 그 검사 지역이 너무 적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요. 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군 항공기 소음법에 따른 그 주민 피해 보상 근거로 적용할 소음 측정이 연내 시행될 예정인데요. 행성 지역 내 측정 지역이 좀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방부와 행성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 항공기 피해 지역의 소음 측정을 위한 전문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르면 좀 이달 중에 행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군 한국이 소음 측정은 오는 그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요. 그 일명 군 소음법에 따른 피해 주민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시를 되는 건데요. 측정 지점이 군 항공기 이착륙 지점을 중심으로 총 15군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요. 원주 8 전투비행단 주변 지역의 소음 측정은 군부대 이착륙 지점을 중심으로 6곳, 원주 소초면 일대에서 4곳을 비롯해서요. 행성읍 전역에서는 불과 5곳에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체 소음 피해 조사를 15곳에서 실시한 결과예요. 네. 8전투 비행단 이착륙 지점과 인접한 피해 면적이 행성읍의 전체 한 40% 정도에 달하는 28.6km 규모에 달하고 있고요. 소음 피해에 노출된 주민만 13,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 5곳에서 정확한 소음을 측정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요. 민간 공항의 경우에는 하루 20여 차례 이착륙만 하는 여수 같은 경우는 24곳, 울산 같은 경우는 30곳에서 소음을 측정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소음 측정은 피해 보상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 또 기본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감안했을 때 5곳에서만 소음 측정을 한다.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횡성군 지금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는 군항공기가 있는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 도시이기 때문에요. 이 단일 도시에서 15곳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횡성군은 원주와 겹치고 있기 때문에요. 불과 15곳 중에서 5곳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은 횡성읍에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 지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거로요, 행성군은 국방부의 예비 측정 지점을요 5곳보다 많은 모두 9곳을 지정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이 지점들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좀 이달 중에 예정된 소음 측정 주민 설명에서 어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소음법 현재까지 좀 가시화되고 있는 내용들, 또 향후 좀 어떤 방향으로 또 개선돼야 할지 좀 전망을 함께 해볼까요? 예, 일단 군소음법의 제정 취지를 좀 명확하게 좀 다시 따져보면요.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관점에서 피해 보상 규정이라든가 소음 측정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좀 군소음법이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소음 피해 측정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8전투 비행단의 비행 감소 등으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음 측정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큽니다. 아, 그런 면이 있겠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성 있는 측정 지점이 설정돼야 하고요. 측정 장소 역시 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항공법에는 주민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각종 주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군소음법에는 근데 이런 규정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요. 네. 군소법에 민간항공법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은 전기세 인하 혜택이라든가 이런 좀 주민 혜택 지원 사업들이 군소법에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한 가지는 주소지는 좀 외지인데요. 하지만 생업을 위해서 군 비행장 인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좀 대표적으로 소음 피해 지역인 음식점이라든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교사들의 보상 규정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최소 피해 규정이 기준이 이제 80웨이클에서 75웨이클로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포함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이 현재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6만 원에서 예, 한 달에요. 3만 원. 예, 한 달에 1인당 6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6만 원에서 3만 원이요. 아, 이것만 이제 가지고 만족하시고 불편하게 사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안들, 좀 피해 보상이 좀 현실적으로 또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좀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계속된
좀 고민과 해법 모색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고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 강좌죠.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 오늘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시민 누구나 무료 참여가 가능한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문화재단이 지난주부터였군요.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 인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강연 좀 전반적인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토지문화재단이 지난 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인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인문 강좌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53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약 2시간의 인문학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인문 강좌는 고 박경리 작가의 삶과 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로 구성돼 있는데요. 4명의 강사가 참여해 고 박경리 작가의 전반적인 삶과 문학에 대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토지문화재단 권호범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인문 강좌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는 제목 그대로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그 이금희 소설가님께서 본인의 작품과 그리고 본인의 작가 생활에 박경리 선생님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9월 달에는 안상수 시각 디자이너님, 저희가 이제 안상수체라고 한글 문서에 보시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안상수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안상수 선생님께서 박경리 선생님과의 인연, 그리고 원주, 하동, 통영에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선양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선양 공간들을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고 구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11월 달에는 마지막 강좌로 토지문화재단의 김세희 대표이사님, 그 외손주분이십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생명, 모성,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 유튜브에 토지문화관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강의하셨던 내용도 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으시고요. 선생님의 삶, 문학 정신 또는 이제 생명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였군요. 이틀 전인 지난 7일 첫 번째 강연이 시작되었는데 좀 많은 분들 참여했다고요? 네, 토지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 인문 강좌는 지난 7일 첫 강연이 진행됐는데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1층에서 진행된 인문 강좌는 선착순 방문 신청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일 진행된 강연은 고진아 시인이 참여해 고 박경리 작가의 문학과 삶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연에 참여했는데 고 박경리 작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경리 작가를 말하다 인문 강좌에 참여한 시민에게 듣겠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경리의 삶의 문학을 전반적으로 이런 인문학 강의는 사실 처음일 거예요. 원주 하면 박경리 선생님을 떠오르는데 그분의 생명사상, 글쓰기가 삶과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근원적인 씨앗, 그 씨앗 얘기로 강의를 마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박경리 선생님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글쓰기를 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들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거를 강의를 해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토지문화재단 국내 작가들을 위한 지원 활동도 매년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토지문화관은 고 박경리 작가가 지난 1999년 국내외 문인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건립한 곳인데요. 토지문화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토지문화관에서 국내 문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문화관 옆에 설립된 창작실이란 건물을 매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토지문화관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과정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 또 다음 달 11일 화요일 저녁이군요.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가 최근에 이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 또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최근에 그 원주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라고 뉴스는 이제 전해졌는데, 예. 이게 무슨 그 기준인지 또 해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준은 어떤 겁니까? 기준은 보통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 500세대가 넘으면 일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예. 공급이 많다는 뜻이니까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예비심사라든가 사전심사 같은 조건을 달아요. 예.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그게 미분양이 많지 않게끔 하려는 내용인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뭐 서울 지역이 500세대 미분양하고 네. 뭐 원주 지역이 500세대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도시 기준도 있겠죠? 도시 기준은 보통 이제 뭐 수도권 광역시 하고 있는데 네. 모든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구로 보는 거고 네.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시로 보는 거라. 시군구 단위로. 네, 500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네. 그럼 원주 지역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미분양으로 이제 좀 남아 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었죠. 그렇죠. 18년도 정도부터일 거예요. 그 네. 지역도시부터 들어서면서 미분양이 계속 적체가 되다가 예. 작년에 이제 그 포스코까지 들어서면서 미분양 세대가 뭐 거의 3,000세대, 4,000세대 가까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제 투자자들 들어와서 이제 전부 다 소진이 되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완판이 되면서 다 소진이 되고 올 2월 달부터는 300세대가 안 되게끔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500세대 미만이긴 한데 그 500세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미분양 뭐 해소되는 게 조금 늦다라든가 그 추이를 보는 게 있어요. 예. 원주 같은 경우는 2월 달에는 그 미분양 해소 요게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네. 3월 달부터는 모니터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그 500세대 미만이어도 예전에는 6개월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단축돼서 최근에는 3개월을 봐요. 그래서 예. 3, 4, 5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서 요번 6월 30일부로 관리 지역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렇군요. 네. 야, 근데 놀라운데요. 뭐 3, 4천 세대 뭐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가 이게 한꺼번에 네. 해결되었어요. 그게 일단은 뭐 참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원주에서 만약에 소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실수요자들. 예. 그렇죠. 근데 이 미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투자자는 와야 해소가 되는데 네. 원주 같은 경우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투자자라고 이름 붙이기 미안할 만큼 투기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게 단정 내릴 수는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들만의 이 사고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요. 이거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인이 60에서 70%거든요. 이거는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분양 자체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최근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거의 뭐 외지인들이 절반 가까이 뭐 분양을 했다, 60%. 분양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예. 네, 맞아요. 60% 정도 받고
그 사람들은 일단은 뭐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입주 전에 이제 전매로 차익을 남기고 뭐 예를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도 당연히 안 되는데 뭐 다운 계약서까지 요구를 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요. 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결국은 나중에 실수요자들, 원주 시민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정말 이렇게 막 그 폭등된 그 가격을 주고 살 사람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어서 제일 걱정이고요. 입주할 때 그 오른 가격으로 뭐 새로 원주 시민들이 들어갈 사람들은 임대 가격도 높아지잖아요. 안 들어가고 말좀 뭐냐 지금 사는 집에서 살죠 뭐 굳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빨리 거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번에 6.17 대책 나오고 난 뒤부터는 이 분양권 전매가 그전보다는 조금 이 거래가 완화됐다 하더라고요. 아하. 조금 줄어들었대요. 예, 알겠습니다.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게 뭐 폭탄 돌리기가 될지, 네. 뭐 다른 방향으로 진전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면서요. 네. 뭐 다른 건설 업체도 이제 앞으로 분양이라든지 건설 좀 그런 게 좀 촉진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사전 심사나 예비 심사가 없으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7월 달에 여기 혁신도시 풍경채도 지금 이제 분양을 시작한다 하고요. 네. 근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거서 나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전에 워낙 이 미분양이 많았던 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지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공급이 많아지면은 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단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만은 이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는 좀 약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 또 저희가 또 따로 좀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는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이었고요. 자,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